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항상 말하지만 귀신은 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소박한 경험을 짧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1년 조금 안 되게 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훈련이면 훈련, 행군이면 행군, 보직이면 보직을 전부 수행하며 주말을 반납해서 종교 행사를 준비하는 대대 군종병이었습니다. 한가한 주말 오전에 종교 행사를 마치고 기독교 신자이신 대대장님과 대대장님의 사모님 등이 준비한 빵과 과일, 각종 먹을거리, 중대 군종병들과 찬양단의 병사들과 같이 과자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일개 대대 병사들이 군생활 동안 먹기 힘든 것들을 자주 먹곤 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나 다름없는 주말 일요일을 마치고 청소를 하고 교회 빔 프로젝트 및 컴퓨터 등을 점검하고 창문을 다 잠그고서 찬양단들이 기타 치면서 놀고 있는 거 다 부대로 보내버렸죠. 그렇게 저도 좀 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교회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불을 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귀했습니다. 예전에 간부들이 교회 불이 켜져 있다고 확인하라고 해서 일과가 끝나고 쉴 때 왔다 갔다 해서 짜증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문단속은 한 번에 철저하게 였죠. 교회가 오래전에 돌로 만들어진 교회라 많이 낡았고 그만큼 관리는 깨끗하고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잠이 꽤 많은 편인 제가 태어나서 안 한 일을 군대에서 다 했을 정도로 군대에서는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 일과가 끝나면 막사에서 잠자기 일쑤였죠. 중대 복귀할 때 교회에서 남은 초코파이를 들고 가면 군생활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자고 5시가 돼서 저녁 식사에 집 앞에 분대장을 따라가 밥을 먹었습니다. 잠시 휴식이 끝나고 저는 저녁 근무저 윗문을 가기 위해 각 중대에 연락해 중대 군종병들을 8시 30분까지 교회 군종실로 모이라고 연락한 후 다시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가서 그 대자연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교회가 있고 좀 더 가면 바로 교회 옆에 작은 군종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군종실로 향하고 있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창문으로 빛이 새고 있더군요. 저는 중대 군종병이나 찬양단장이 놀고 있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군종실로 향했습니다. 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군종들이 와 있었습니다. 벌써 와 있었냐며 인사를 주고받고 저는 갑자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바로 군종실을 나가고 교회로 가서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네요. 교회에 창문이 6개 정도 있는데 그 짧은 찰나에 내부에 있던 병사가 불을 끄고 창문으로 탈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대 군종병들은 군종실에 있고 교회 열쇠는 오직 저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전 아까 분명히 교회를 밀실로 만들고 전화를 전부 끄고 나왔습니다. 교회의 창문 하나가 안 잠기긴 하는데 그 안 잠기는 창문은 좀 높을 뿐더러 중대 군종병대 몇몇 병사들 빼곤 모르고요. 그 용의자들은 전부 저기 군종실에 있고 8시 반이면 막산의 병사가 허락 없이 외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점호 준비 시간이고 이미 그 시간은 지났고 병사의 소행은 절대 아니고 간첩은 더더욱 아니고 교회 내부 등 스위치는 교회문 입구 내부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태생이 모태신앙인 저는 처음 느껴보는 신기한 광경에 군종실에 모여있는 중대 군종병들한테 돌아가 벙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군종실로 들어오던 저처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군요. 정리하자면 교회 입구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고 창문도 전부 잠겨있지만 한 군데는 출입이 가능하죠. 내려올 때 깜박거리지 않고 내내 켜져 있던 내부의 등이 제가 군종실에 들어가 나온 1분 사이에 꺼져 있고 입구 자물쇠를 확인해보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키로 자물쇠를 열고 교회에 들어가 누가 있나 불을 켜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이 이야기를 하면 네가 착각한 거겠지 라고 다들 말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절대로 제 스스로가 부정할 수 없더군요.
그 밀실에 꺼진 불을 켰다가 끈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등에 업고 있던 기묘한 아이. 지연은 평범한 세일즈 우먼이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항상 그렇듯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단지 내의 쓰레기장으로 향한다. 물론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 주가 되겠지만 하루를 바쁜 일상에 찌들어서 살아야 하는 세일즈 우먼으로선 수요일 밤의 하늘만큼 안식을 주는 대상 또한 없기에 그녀는 웬만하면 이날만큼은 가벼운 걸음으로 밤하늘을 보러 나간다. 그늘도 역시 하루의 요독을 풀기 위해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운 어깨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높고 까만 하늘을 본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더 없는 안식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지연은 한없이 들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기대는 한 남자에 의해 여지없이 깨지게 되었다. 처음부터 그 남자가 지연의 신경을 건드린 것은 아니었다. 그 남자는 그저 남아도는 체력을 쓸 곳이 없어 무턱대고 아파트 단지를 뱅글뱅글 도는 무식한 남자처럼 보였고 그런 남자들에게 관심을 끌 만큼 그녀는 이쁘지도 그렇다고 남다른 매력이 있지도 않았던 터였다. 그러나 그녀가 쓰레기장까지 도착하는 그 잠시 동안 그 남자는 그녀와 총 5번을 마주쳤고 그때마다 그 남자가 지연을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는 탓에 그녀 역시 그 남자의 존재가 달갑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기분 나쁜 남자잖아. 네, 즐거운 수요일 밤이 저런 짐승 같은 남자 때문에 망가져야 하다니. 그때였다. 이봐요. 소심한 지연이 땅을 보며 이런저런 불평을 중얼거리고 있던 바로 그때 기분 나쁜 그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자, 말씀이신가요? 지연은 평범하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세일즈 우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최대한 정중하게 그의 물음에 답했다. 그러나 예의를 갖춘 그녀에게 돌아온 한마디는 나이 30이 되도록 일에 집중한 터라. 남자 한 번 못 만나본 그녀에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거 나이도 있으신 아줌마가 애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아까부터 내가 쭉 지켜봤는데 대가 어깨에 매달린 그 애가 자꾸 날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도대체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길래 쥐똥만한 꼬맹이가 저런 기분 나쁜 눈으로 사람을 째려보면서 비웃는 거요. 하여간 요즘 아줌마들은 문제가 있다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하자 지연은 말했다. 이봐요. 말이 좀 심하신데요. 거기다가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요. 하지만 남자가 말하기에 변명도 유분수지. 있는 애를 없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결혼을 안 했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대꼴이 집에서 김치찌개 끓이다 나온 애세 딸린 아줌마 같은지 파릇파릇한 처녀 같은지 말이요. 더 이상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얼른 쓰레기 버리고 아까 그 애 데리고 갈 길이나 가시오. 그 꼬맹이는 금세 또 어디로 튀어간 건지 거참 재수가 없으라니까. 이내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아파트 뒤편으로 사라져가는 남자를 바라보던 지연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에 욕이 튀어나왔다. 도대체 저 우락부락한 남자는 다 큰 처녀한테 그런 심한 결례를 범하고 저리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엘리트한 자신이 참아야 한다며 속을 진정시켰지만 상당한 굴욕감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즐거운 수요일의 검은 하늘에서 느꼈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애라고? 도대체 무슨 애라는 거야? 그리고 뭐, 아줌마. 지는 무슨 장동건 뺨치게 생긴 줄 아나. 그녀는 주위에 아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주위는 설사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내기 어려울 만큼의 칠흑 같은 어둠만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잠깐의 한기를 느끼고 몸을 움츠려들었으나 이내 자신의 이런 모습을 그 남자가 보면서 비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태어난 척하며 쓰레기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쓰레기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는 둥 마는 등 휙 집어던지고서는 바로 뒤돌아서 집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하늘을 볼 마음 따위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데다가 시간을 지체하다간 그 면상을 또 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무겁던 어깨가 그녀가 느낀 굴욕감만큼 묵직하게 허리를 누르는 것 같았다. 당신 같은 남자들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늙은 거야. 지들은 뭐 잘난 줄 알아? 별꼴이야.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녀의 기대를 기웃기나 하듯. 지연이 아파트 라인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에서 그 기분 나쁜 남자의 발소리가 따라왔다. 그녀는 애서 태어난 척 발걸음을 크게 디뎠다. 그 남자에게 자신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니 시비를 걸지 말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까 잠시 느꼈던 한기가 자꾸 등 뒤를 맴도는 것 같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남자 역시 더 이상 지연과는 얽히기 싫었는지 조용히 그녀의 뒤를 가로질러 뛰어갔고 지연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툭 내뱉는 듯한 그 남자의 한마디는 지연의 뒷덜미를 기분 나쁘게 움켜쥐고 있던 일말의 한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저렇게 뒤에 꼬마 아이를 떡하니 업고 가면서 애가 없어? 어이가 없구만. 무거웠던 어깨가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짓누르는 지금 이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지 그대로 뛰어나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연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